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의 최지은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쏙쏙 알짜배기로 전해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위암의 복강경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외과 전문의 김세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복강경을 이용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위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정말 흔하게 나타나는 암이죠. 위암은 위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암종 중 하나입니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가족력이 영향을 미칩니다. 네. 위암 환자 10에서 15%는 가족력이 있고 형제 자매 중 위암 환자가 있는 경우 발병률이 두세 배 증가합니다. 다만 같은 음식으로 식사하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식생활 습관과 환경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위암인 경우에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고 들었거든요. 우리가 빈번하게 겪는 소화기 질환이랑 위암 증상이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위암의 증상은 위염이나 위궤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조기 위암은 80% 이상의 환자가 아무런 증상이 없는 무증상을 보입니다. 증상이 있다고 해도 속쓰림, 복부 불편감, 소화불량 등의 위암에만 국한된 증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기에 검사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행된 위암은 체중 감소, 복통, 오심, 구토, 식욕 감퇴, 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행된 위암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평소에 정말 예의주시해야 하는 질환이 바로 위암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 치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위암 치료 방법은 크게 위를 절제하는 방법과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먼저 내시경 절제술은요, 조기 위암 환자 중에서 크기가 크지 않고 분화도가 좋은 경우 림프질 전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내시경 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 절제술은 조직검사 결과 CT 등을 확인하여 점막 절제술 또는 점막하 박리술을 시행합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가 위암의 복강경 치료잖아요. 복강경 치료 많이들 하시나요? 어떤가요? 최소 침습 수술인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은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환자의 회복과 소화기능 회복도 빠릅니다. 그리고 수술 후 재원 기간도 짧고요. 절개창이 작아서 미용 효과에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 회복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서 일상생활로 빠른 복귀가 가능합니다. 상처 부위가 작아 염증 발생률이 낮고 수술 후 생기는 장유착이나 폐쇄를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른 단기 장점뿐 아니라 5년 생존율이나 재발률도 개복 수술과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강경과 관련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들으신 후에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사연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친구와 의견이 갈려서요. TV에서 위암 수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시대가 좋아져서 복강경으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친구가 너는 비만인데 복강경 괜찮겠냐라고 해서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친구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우기네요. 비만이면 복강경 치료가 어려운 건가요? 아주 시원하게 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비만인 경우에 복강경 치료 많이 어려운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강경 수술을 받는 환자 중에 비만이 심한 경우에는 내장 지방이나 복강내 지방이 과다하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힘들어집니다. 혈관이나 중요 조직들이 지방에 둘러싸여 있어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담이지만 복강경 수술 초창기의 위암 수술은 BMI 26, 27 이상은 하지 말아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이전의 복부 수술력으로 인한 유착이 있는 환자에게는 복강경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비만 지수에 따라서 일단 위암 복강경 치료를 잘 살펴봐야겠네요. 그렇다면 위암 검진 언제부터 받아야 좋은 건가요? 조기 위암은 증상이 없으므로 검진을 통해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암의 검진 공고안에서는 위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40세 이상의 성인은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있거나 위암의 선행병변으로 간주되는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이형성이 있는 사람은 권고한 대로 주기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40세 이전이라도 지속되는 증상이나 불편감이 있는 경우에는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 40세 이전이라도 위와 관련된 질환이 있다면 검진을 꼭 받아보시고요.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위 건강을 지키는 습관, 이거 잘 들여야 할 것 같아요. 위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것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짠 음식, 부패한 음식, 질산염이 많이 포함된 음식이나 불에 탄 음식의 섭취를 최대한 제한하여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포함된 균형 있는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되었다면 제균 치료를 받아야 하고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식사 시에 앞접시와 개인 식기구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금연은 필수이고 과도한 음주도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주시죠. 문제 드립니다. 음주보다 흡연이 더 위암의 위험 인자이다. 이거 뭐 막상막한데요. 흡연을 하면 폐에 더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은 거리가 멀 것 같습니다. 저는 음주가 더 위험할 것 같은데요. 정답은 X. 정답은 O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흡연이 더 위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위장 질환에 담배보다 술이 더 안 좋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알코올은 위 점막의 일시적인 부종, 염증 등 급성 위암의 원인이 되지만 담배는 훨씬 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흡연은 위벽 혈류량의 감소, 위산 분비 증가, 위벽 보호 물질의 생산 감소 등을 초래해 위궤양의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위장 질환을 가진 사람이 술, 담배를 모두 할 경우 두 가지 다 끊으면 좋겠지만 담배만은 꼭 끊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둘 다 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아침에 먹는 사과는 위에 해롭다. 사실 제가 보통 아침에 먹는 사과가 금이고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답 X 하겠습니다. 정답 X입니다. 정확한 이유가 뭔가요?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은 장 속의 보호막을 형성해 독성 물질 흡수를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항산화 효과도 있습니다. 유기산 성분이 철분 흡수를 증가시키고 몸속의 피로물질 제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산도가 높아져 평소 위장장애나 위염, 위궤양 등이 있는 사람은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호소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상시에 하루 세 끼 규칙적인 식사 및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음식을 싱겁게 섭취하며 탄 음식, 훈제 음식은 되도록 피하도록 합니다. 과일, 채소를 섭취하면 비타민이 풍부하여 암을 예방하고 섬유질이 많아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음식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고 금연은 필수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 위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